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금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차명폰 그리고 PC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병기로부터 많은 것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미 송병기의 이름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자, 원래 송병기는 울산시청에서 건설교통국장을 지낼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박맹우 전 시장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김기현 시장이 오면서 이 일종의 좌천됩니다. 외직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2015년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송병기가 등장한 것은 2017년 8월 즈음이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손을 잡고 측근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퇴직한 송병기는 2017년, 2018년 즈음에는 내부 고발자도 아닙니다. 그냥 시청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부 고발자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고발을 한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차량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명폰입니다. 흔히들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울산시청의 부시장이 차명폰을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검찰은 이 차명폰을 분석한 뒤 다시 송병기 부시장을 부른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흉내낸 것 같습니다. 송병기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사를 중단해달라, 못 받겠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줘서 열람도 하지 않고 날인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오기는 또 와야 됩니다. 자, 왜 송병기가 검찰 조사 중 갑자기 중단을 요청했을까요? 아마도 뭔가 충격적인 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송병기는 이틀 연속으로 검찰에 불려왔습니다. 6일, 7일, 그리고 7일 날 조사 갔다가 갑자기 오후 5시쯤 피로하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자, 흔치 않은 광경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다 배려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전부 다. 아, 검찰 조사받다가 분리하면 중간에 아프다고 중단 요청하면 되는구나. 앞으로 검찰, 경찰 조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송병기는 왜 그러면 조사 중단을 요청했을까요? 지금 송병기발 뉴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검찰은 송병기를 집중적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송병기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송병기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공직을 지낸 제보자라고 하면서 청와대에 처음으로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라는 것을 밝힌 뒤 송병기가 청와대에 완전히 180도 다른 반박을 내놨습니다. 내가 제보한 게 아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물어봐서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될수록 송병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송병기가 흘리고 다닌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6일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합니다. 이제 송병기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명 휴대폰 전화, 외장 하드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송 부시장이 2017년 9월 10월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 지금은 총무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모 행정관에게, 당시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동향보고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1월경 이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문 전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청와대에는 같은 사안으로 이미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레미콘 업자에 울산시청이 특혜를 줬다는 건데 그것은 공정위로 이첩했습니다. 근데 공정위는 이걸 갖다 킬시켰습니다. 지자체장에서 시정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자치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강제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음에는 경찰에 준 첩보는 챙기기 시작합니다. 울산시청에 일어나는 일만큼은 뭔가 부각시켜서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 이상한 것은 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입니다. 당시 황운하는 수사팀장을 교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교체당한 경찰 수사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뭐 괜찮느냐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 청와대가 직접 챙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명수사라고 검찰이 보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송 부시장에서 전달받은 팩트를 가지고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됐다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첩됩니다. 그리고 이유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경찰청에 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따로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와대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원 부장검사는 자, 청와대의 개입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의 제목도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입니다. 원래 제보는 김기현 관련이 아니라 김기현의 측근 관련인데 이렇게 제목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김기현의 개인 비리 의혹도 실제 조사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무슨 부지 문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단순히 제보를 받아서 첩보를 경찰청에 넘겨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확실히 자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경찰 출신 행정관이 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허위보고를 이유로 교체시켜버린 전임 수사팀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검찰은 해당 증거 자료를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해당 경찰관에게 인사불만이 없느냐, 김기현 전 시장 비위 의혹 수사의 진행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체크를 한 겁니다. 단순히 경찰에 첩보만 넘기고 말았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말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지금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상당히 폭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KBS와의 인터뷰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평정심을 잃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파고들면 큰 게 나옵니다. 이미 휴대폰, 차명폰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에서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뭔가를 검찰은 뺀 것 같습니다. 지금 송병기 부시장은 들을 겁니다. 왜 나를 아직도 안 부르고 있지? 자, 이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은 점점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진 A 비서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것도 2달치를 못하게 하고 열흘 정도만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청와대 관계자가 5번이나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왜 5번이나 전화를 했을까요? 검찰 정보를 빼내려 했을까요? 아니면 무마시키려 했을까요? 아니면 네가 책임져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통화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황들은 이제 청와대 윗선에서 이 문제를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점점 더 짙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부정선거 입증되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절친이라는 송철호 울산시장도 아마 그 자리가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